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자, 오늘 증시는 뭐 코스닥은 뭐 좀 빠졌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약보합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강한 흐름이고요. 왜냐면은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나스닥, 다우존스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지수들 모두 다 이제 급락이 나온 상황이라서 오늘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잘 버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장이 뭐 워낙 많이 올라서 걔네는 많이 빠져도 되지만 우리는 뭐 미리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를 보면 어제 유럽 증시가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유럽 증시가 시작이 될 때 미국 증시도 시작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방산주가 이제 급등한 영향이 큰데 뭐 그러한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급락을 하다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이를 좀 이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지지선은 뭐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여기 아래에 지지 라인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전고점을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이제 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뭐 0.63%까지는 올랐는데 뭐 어쨌든 이제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60일선을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올라갈 수는 없죠. 왜냐면은 미국 증시가 뭐 아무리 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걔네가 뭔가 방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뭐 조선주나 방산주들이 정말 강했는데 그거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는 조선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뭐 유럽에서는 방산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뭐 미국 증시가 뭐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뭐 그때는 우리나라도 살아나는 거고 여전히 뭐 오늘도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오늘 보게 되면은 급등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시장이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종목들, 섹터들만 잘 공략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만 안 나오면은 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은 점차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중국에다도 관세 때리고 뭐 미국, 캐나다에도 관세 때리고 다 관세 때렸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큰 뭐 영향이 있긴 있었죠. 예,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많이 크진 않아서 뭐 그나마 괜찮았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안 좋은 뭔가가 또 나오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나올 게 있을까요? 예,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인 게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수 자체도 하락 추이를 단기적으로 보는 하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쪽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나 뭐 관세 이슈를 받는 자동차 쪽은 이제 약세였고 오늘은 특히 2차 전지 쪽이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버티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저점을 보여주면은
예, 이때보다 저점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여기를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저점도 높아가서 다음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6만 원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아마도 지수도 하락을 멈추고 올라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쪽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쪽은 이제 별 이슈가 없었습니다. 뭐 약보합, 강보합 막 이랬고, 조선주만 이제 또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조선주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조선주들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산업부 장관이 갔었죠. 그래서 조선업 협력과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라서 조선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줬다. 하나오션이 여전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HD 한국조선해양도 무려 10%나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가 강세였습니다. 제가 바이오주도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바이오주 추세가 너무 괜찮다, 멀쩡하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진작에 올라갔어야 돼요. 왜냐면은 미국의 바이오주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움직임 없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시장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제 못 올린 건데, 하락폭이 좀 줄어드니까 자 이제서야 이제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확실히 강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로노이가 급등이 나와서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아마 다른 종목들도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테온젠도 결국에는 45만 원대를 뚫고 50만 원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릭스는 오늘 뭐 흔들렸지만 뭐 그간 빠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고, 여전히 상승 추세 유효하다. 그리고 ABL 바이오 다시 올라오고 있고, 리가캠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모조리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런 기업들도 뭐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조선, 그리고 방산주가 이제 강했죠. 방산주가 이제 강한 이유는 이제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해야 된다. 이제 미국이 이제 제갈 길 찾아서 이제 가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가 뭐 시가총액이 30조인데 막 18% 오르고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얘네들이 막 20, 30%씩 급등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가 올라가니까 우주항공주들도 좀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주항공주들도 추이가 조금은 괜찮아졌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는데 좀 하락이 멈추는 듯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로봇주도 요번에 조정이 오면은 우선적으로 담아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봇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미국 그 정상회담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재건주들이 좀 빠졌었는데 뭐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최근에 강조를 드리고 있는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초강세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트럼프 수혜주랑 바이오, 뭐 조선, 방산, 자 이쪽 위주로 이제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당연히 약했죠. 아무래도 그쪽 섹터가 지금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반도체 쪽도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 반도체 쪽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보시라고 그랬어요. CXL, 뭐 소캠, 뭐 이런 종목들, 유리기판, AI 쪽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빠진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뭐 조금만 더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빠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제 크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거기도 조금 뭐 미국장 치고는 저평가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오면은 반도체주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이제 이틀 연속 좀 급락이 나와서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제가 2차 전지 쪽은 어느 쪽 위주로 하시라고 그랬죠? 전고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전고체 이슈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오늘 특히나 좀 많이 빠진 이유는 뭐 현대 기아차에서 전고체 배터리 차가 2030년은 돼야지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수급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한두 차례 더 빠지면은 아마 저점이 될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잘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현대차, 기아만 전고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근에 모멘텀은 로봇의 전고체에 들어가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전고체 기술이 뭐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가 훨씬 더 기술이 앞서죠. 예, 그리고 미국 그리고 대만 쪽에도 전고체 기업이 많아요. 예, 그 기업들도 전고체 배터리 그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에는 내놓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도 내놔요. 예, 그러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좀 딸려가지고 안 되는 거지 다른 데 다 하고 있고 하면은 올라가죠. 왜 안 올라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트럼프 수혜주는 왜 올라가는 겁니까? 예. 미국에서 발생된 일이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나라 종목이 올라가죠? 그렇듯이 이 전고체도 현대 기아 이슈로 좀 빠지기는 했지만 뭐 다른 쪽도 빠져서 뭐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만 전고체 만드는데 아니다. 들어가는데 많이 있고 이슈도 많이 있다. 다른 데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슈 생기면은 관련된 종목 오를 수 있다. 결론은 올라간 이유랑 빠진 이유가 약간 미스가 있어요. 물론 맨 처음 올라갈 때에는 현대차, 기아 그 전고체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던 건데 이제 그게 안 한다고 연기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빠지긴 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슈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전고체 로봇 예,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슈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수급이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기관 10만 주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도 덩달아 판 것도 아니고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수급도 뭐 기관이 그간 엄청나게 매수를 한 거 치고는 너무나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은 뭐 금방 자리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좀 좋은 기회로 삼고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알아봤는데요. 뭐 시장은 뭐 여전히 이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거는 미국장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관세 이슈 때문에 도무지 갈피를 잡기가 힘드네요. 예,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미국장보다는 우리나라장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이제 팩트이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급등한 종목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미 사전에 다 알려드렸던 종목들이고 섹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특별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은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큰 반전이 생긴다라면은 최근에 많이 빠졌던 쪽 위주로 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자, 지금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반도체 관심 가져야 되고, 2차 전지 쪽에 전고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전고체 관심 가져야 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는 트럼프 수혜주 빼고 기존에 있었던 트럼프 수혜주 중에 제법 빠진 애들, 근데 AI 쪽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올라오면은 이 AI랑 연관된 애들도 같이 올라온다. 예, 그런데 지금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은 이제 소캠이라던가 CXL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비교적 이슈가 있었던데,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 정말 좋게 했는데 그냥 많이 빠진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도 낙폭과대주로 공략을 해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가져가신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뭐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이제 급등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도 뭐 여러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손실을 보고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숫자 7 남겨주시면은 화제가 되는 종목들, 어떤 게 주도 섹터고 어떤 게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자, 이러한 것들 무료로 알려드리거든요.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숫자 7번만 써서 문자 주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 트렌드인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정리한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자, 최근에 AI, 반도체 이런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런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책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꼭 필요하신 분만 전자책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고생하셨고 내일은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